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이 이 아슬아슬한 장세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긴 한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도미넌스의 반등, 이 부분이 어쨌든 조금씩 알트한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보면은 이렇게 알트들이 조금 오른 거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눌림목을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기준점을 삼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서 어쨌든 전반적인 수렴 형태로 간다면 결국 이걸 돌파하고 이 신고점을 재차 갱신하면서 돌파하는 상황이 될 때, 그때 도미넌스가 오르느냐 혹은 떨어지느냐, 이거를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른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알트가 조금 더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알트가 굉장히 또 빠르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기준을 보고 여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분할 익절을 했기 때문에, 그쵸? 요게 되면은 약간의 불타기 플러스 갖고 있던 거 분할 익절 또 하고, 그 다음에 요게 되면은 좀 더 지켜봤다가 이걸 한 걸로 일부를 또 눌림목에 잡아보고, 그렇게 대응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굳이 이 상황 하나하나에 너무 의미부여를 해서 여러분들이 일일비를 할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혀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도미넌스가 여기서 반등을 준 다음에 어디까지 반등을 줄지가 좀 봐야 되거든요. 도미넌스가 계속 오른다, 만약에 신고점을 돌파하면서 오른다라고 하면 이런 움직임이 되면서 요 25일선이 점점 하루가 지날수록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닙니까? 어느 순간 되면 딱 만날 거예요. 그럼 그런 지점까지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움직임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 두 번째는 정말 강세다 그러면 이 구간을 계속 못 뚫고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반등을 했다가 떨어지면서 이 빨간색 이동평균선은 계속 이런 식으로 같이 떨어지고, 그런 움직임이 되는 경우 보통 두 가지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전 장에서도 한번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계속 이걸 뚫지 못하고 쭉쭉쭉쭉 가다가 도미가 횡보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25일선과 7일선이 만나는 구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못 뚫고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매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조급해할 필요 없고 그냥 계속 원칙을 유지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계속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그 결이 있잖아요. 매매 결. 그 결을 잘 지켜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이 이제 2017년과 만약에 비슷한 장세다라고 하면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갑자기 이렇게 붙고 떨어지고 붙고 떨어지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다가 갑자기 이렇게 오르는 구간들이 가끔씩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큰 틀에서의 조정이 나오는 건데,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는 건 맞고, 그래서 너무 극도의 뽀모는 필요가 없다,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이런 게 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김프가 껴야 돼요. 역프가 아니고. 지금 역프인데, 역프인 상황에서는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식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여기서 횡보하면서 이걸 만나서 이동평균선끼리 만나가지고 또 떨어지고,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김프가 조금씩 많이 낀다, 그럼 이걸 이제 프리미엄을 깎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잠깐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역프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다, 정말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여전히 스테이블 코인의 물량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좋아요. 지금 너무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스테이블코인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USDT, USDC 모두 올라갈 때가 언제였냐? 요때이기 때문에 이때가 특히 알트장이 엄청나게 왔던 시기였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가속화 구간이 둘 다 이렇게 일어나면서 얘가 이런 식으로 막 오른다, 그러면 알트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가 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알트장은 아무것도 아닌 수준의 알트장이 올 수 있으니까 항상 그런 거에 대한 준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도하게 뽀모가 올 게 아니고 원칙을 지키면서, 어쨌든 이번 장세는 기존의 사이클론자도 쉽게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장세였잖아요. 왜냐? 현물 ETF, 그 다음에 뭐 기관들, 기업, 그 다음에 뭐 정부, 이런 애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매입하는 애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도미넌스 자체가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게 어쨌든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분산되는 시점이 왔으니까 이제 기존의 알트 시즌처럼 쭉쭉쭉 될지 아니면 조금 더 텀이 길지, 그런 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 기점을 겪은 건 처음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역사상,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평상시에도 계속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어쨌든 좋은 움직임들,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우리가 2017년 가속화 구간, 2021년에 그 가속화 구간, 그리고 지금이 그러한 지점에 있다. 그럼 여기서 가속화 구간이 나온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게 이렇게 변곡이 일어날 때마다 정말 좋은 움직임들이 나왔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이 구간에서 변곡이 나오면 이렇게 TO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시그널인데요. 코인 담보 대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담보로 하는 대출.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뭔 소리냐? 이거는 자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고 그런 것처럼 이제 얘는 자산이 돼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정말 뭐 예전부터 그런 거 아니었냐? 그래서 가상자산 아니냐? 뭐 이러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다른 의미긴 해요. 같은 자산이긴 한데 조금 더 제도권에서 이제는 거의 받아들이는 수준의 자산까지 와버렸다. 근데 사람들의 인식은 아직까지도 디지털 쓰레기다. 근데 물론 알트는 디지털 쓰레기가 맞거든요. 근데 비트 이더는 이제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이번 장이 끝나면 만약에 또 하락장이 오잖아요. 그럼 그때는 꼭 비트코인, 이더리움 정도는 내 포트폴리오에 담을만 하다. 이런 애들은 진짜 그 이후에 진입 시점을 기준으로 장투 가능하다. 근데 지금 장투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항상 이 사이클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이클 말고 여기서 오는 미니 조정 사이클에서도 힘들어 한다는 건 애초부터 여러분들은 장투에 소질이 없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장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평단 자체가 예술로 잡아야 됩니다. 근데 평단을 예술로 잡으려면 그만큼 내가 리스크 관리를 다 하고 그 상태에서 리스크를 다 피해간 다음에 그때 들어가야 평단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장투하려고 하지 말고 또 시즌 끝나면은 얘네들 또 쓰레기라고 하는 시점이 또 올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담보대출 생긴다 그러면은 역시 비트하고 이더는 근본이 하다가도 이것도 쓰레기라고 하는 시점이 와요. 그때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금감원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코인베이스 더 담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걸 유튜브에 담아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지 말라고 뭐 정부에서 뭘 하면 그게 꼭 우리에게 이걸 그대로 했을 때 좋은 거보다는 안 좋았던 경우가 많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담으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되려면 뭐가 잘 되겠어요? 코인판 자체가 커져야 코인베이스가 잘 될 거 아닙니까? 스트래티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게 뭔가 이게 잘 되려고 하나 보다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리하게 굳이 담는다 이런 기회보다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같은 의미로 BNB도 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거래소가 잘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 결국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소리예요. 거래소의 거래량들이. 그러니까 덱스의 개념보다 지금 CEX가 높아진다고 하는 건 결국 리테일이 조금씩은 들어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인물보다 신규 혹은 덱스 플레이를 할 줄 모르는데 물려 있어서 한 2년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이 업비트 창을 열어보기 시작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최고가 근접에도 개인 투자자 투심은 시들 마찬가지.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역프, 그리고 미국 투자자, 그 다음에 한국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매도 압력과 관망세.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심하라고 하는 거 관망하라는 뜻이 현금 100%가 아니라는 거는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극단적인 포지션은 안 된다. 현금 100% 또는 코인 100% 안 되고 이 중심에서 상황에 맞춰서 줄였다가 늘렸다가, 그러니까 현금을 줄였다가 현금을 늘렸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분할 매수할 때는 분할 매도, 분할 매수, 매도할 때는 분할 매도, 요거 계속 하다 보면은 리스크 관리 돼요. 그리고 매도를 했을 때 일부는 반드시 뭘 하라 그랬죠? 제가 출금하라 그랬어요. 아예 업비트 밖으로 빼셔야 됩니다. 뭐 바이낸스 밖으로 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통장 안에까지 와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장이 끝나요. 절대 우리는 최고점을 맞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 조정을 반드시 맞을 수밖에 없는데요. 부처빔 같은 것도. 근데 그걸 내가 미리 빼놓고 있으면 부처빔 때 내가 겁먹고 판다기보다는 반등을 그래도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 그 반등 때 나가서 이제 정말 장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제 아예 코인 비중을 줄인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성적인 사고가 가능한데, 계속 코인을 계속 늘리고 있고 비중을 늘렸다가 그거 한번 맞으면 그때부터 멘탈 와르르 멘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익절을 생활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크립토 비축 기업의 주간 암호화폐 거래량이 7개월 내 최다다 말씀드렸죠.
점점 이제는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개인들이 아직까지는 이거를 뭔가 핫테마주로 보진 않는 것 같아요. 너무 다른 기술줄이 너무 좋으니까. 그게 우리한테는 오히려 좋은 거예요. 관심이 지금은 적어야 될 시점이다. 그러면 세력들이 뭐 한다 그랬죠? 이래도 안사를 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 스트라이크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예전에 우리 비트코인 골드나 이런 애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올려놔도 얘가 어쨌든 거래 지원 정지가 한 달 좀 안 남았잖아요. 그 기간 동안 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뭐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거는 단기적으로 접근해라, 먹을 거면 단타로. 근데 이제 거래대금 이렇게 몰리는 거 보니까 아마 제 말은 듣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약발이 안 먹힐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거래대금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은 많은 개미들이 불나방으로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곳에서의 거래대금이 낮아지면 이 우량주들을 팔고 여기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도박장이 열렸으니까. 그러면 걔네들이 조금 눌림이 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차라리 그걸 줍는 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 보면 이득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을 하나하나 좀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멤버십에 오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도 다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위로 올리시면은 제가 이렇게 코인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어디에 사고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브리핑도 해가지고 리스크 관리 계속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애니메 코인이나 넥스페이스, 오피셜 트럼프, 만트라, 테나, 그다음에 뭐 사인, 이더리움 클래식, 뭐 도지코인, 이런 최근에 많이 갔던 애들도 제가 딱딱딱 찝어서 알려드리니까요.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멤버십 가입하기 링크가 있어요. 둘 중 하나 아무거나 하셔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 유튜브 제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회원 전용 게시글이 있어요. 거기에 멤버십 브리핑방과 카카오톡 소통방 두 가지 링크가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닉네임과 동일하게 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는 현물보다는 선물을 많이 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선물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포지션,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똑같이 롱 포지션 잡아서 2차 타겟까지 갔고, 여긴 또 1차 타겟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리면 요때 한번 이 어제 잠깐 오전에 떨고 간 거 약간 손절이 터지긴 했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손절이 터졌거든요. 그래도 위에 보시면 다 이렇게 타겟을 녹색 표시가 보면 다 타겟 가고, 요때 한번 손절 났지만 위에 보면은 이렇게 4차 타겟 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계속 우상향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추세를 먹는 그런 식의 선물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좀 선물하는데 잘 안 된다, 도움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